구겨진 옷이 활짝 펴질 수 있는 건 뜨거운 다리미를 견뎠기 때문이다. 뜨거운 시간을 견디자. 네 꿈이 활짝 펴지게. 안녕하세요. 냉동탑차 전문 화물차 창업 경영 컨설턴트 미스터 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컨설팅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에게 이 컨설팅을 받으시는 분 중에 돈을 가장 많이 갖고 계신 분을 만났어요. 이분은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일을 그만두고 화물차를 알아보게 되었고, 약 한 3개월간 화물차 지입일에 대해서 공부하고 선탑하고 그럴까 하다가 결국에 선택을 하신 게 3.5톤 내장 탑차 14년식 차량에 S편의점 상온과 야간의 가락시장의 일을 엮어서 550에서 600 완제 일을 이렇게 선택을 하셨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한 30만원 정도 넣으셨대요. 그 찰나에 이제 다음 금요일날 오셨는데 다음 주 월요일날 만나서 이제 계약을 하는 날이었고, 그 찰나에 저를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가지고 저와 이렇게 만나서 상담을 하시고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자의 나이는 50대 초반이었고, 원하는 일은 수도권 안에서 일을 하고 싶고, 주간 일을 했으면 좋겠고, 500만원 이상을 벌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원래 상담자가 거의 일이 진행된 상황이라면 그 일을 하지 마세요. 아니면은 이렇게 그쪽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라면서 이렇게 반대의 의사를 표현을 하거나 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본인이 선택한 일이니까요. 맞다고 생각하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편인데, 상온과 가락시장 일은 현금을 한 6,500만원 갖고 계신 분이 하기에는 정말 너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상온은 선탑을 해보셔서 아실 겁니다. 젊은 사람도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태반이고, 선탑을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3.5톤을 한 가득을 채울 겁니다. 일이 상당히 고되고 힘이 들어서 후회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은 돈은 될 수 있고 크게 잘릴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차량이 내장 탑이므로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겠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일은 의료 쪽이라던가 택배 쪽 이런 일밖에 없어요. 일의 폭이 적다는 거죠. 냉동도 아니고 냉장도 아니고 식자재 자체는 아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간 일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온만, 공산품 이런 쪽만 할 수 있는 거죠. 일의 폭이 많이 줄어들어 그쪽 일에 아마 발이 묶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프랜차이즈 쪽으로는 그런 일 말고는 의류 쪽이나 택배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루에 3.5톤 투잡을 한다는 것이 14톤을 3.5톤을 한번 넣었다 빼면 7톤이죠. 그럼 투잡을 하면 14톤을 내 손으로 까대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좀 우습게 볼 일이 아니에요. 또한 내장탑은 냉동탑보다 500 정도 싸게 꾸릴 수가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14년식이 현재 시세로 2,800에서 3,000 정도에 한 남바가 300 정도 한다고 하면 비싸도 한 3,300이면 차량하고 남바를 꾸릴 수 있고, 편의점 상온 일자리는 어렵지 않게 너무나도 쉽게 넣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현 차량의 프리미엄 가격은 3,000에서 3,5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 있고, 그 돈을 아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주고 들어가기에는 일이 너무 좋지 않다, 그만한 가치를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6,500이에요. 이분이 사시려고 하셨던 금액이 6,500이었어요. 아직도 속으로는 저런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분양을 하는 업체가 있다는 게 사실 좀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6,500만 원이면 큰 차량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큰 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6,500만 원을 가지고 저런 강도 높은 수작업을 할 필요는 없고,
편하고 일을 편하게 하고 일을 편하게 하고 근무 시간 짧게 하고 수익을 좀 더 높게 가져가는 것이 모든 사람의 방향이고 돈만 가지고 있다면 그런 일자리는 뭐 제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못하지만 구해 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분이 생각하시는 거는 큰 차량에 대한 어려움은 없지만 큰 차량은 지방을 띄어야 하지 않냐고 말씀하셨어요. 큰 차량에 대한 어려움은 없지만 큰 차량은 지방을 띄어야 되지 않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오히려 5톤 단발이 냉동이나 뭐 단발이 윙이라던가 축 윙바디 등으로 차량 부품이라던가 뭐 혹은 공산품도 많이 있고 리프트를 달고 할 수 있는 냉장 냉동일도 있고 윙 같은 차량으로 상온으로 진행하면 수도권만 돌아다니는 일도 상당히 많이 만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수도권에서 할 수 있는 대형차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일을 진행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진행하기로 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차량을 우리가 만들고 일자리만 구해서 들어가는 방향을 잡았어요. 4.5톤부터는 일자리 이 비용을 조금 뭐 좋은 자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100에서 한 200 정도의 비용을 주는 게 좋아요. 줘야지 이런 일자리를 뭐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일단 배차 담당에게 조금 요구하기도 하고 배차 담당이 관리자급이 좀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좋은 일자리일수록 수요가 있기에 돈을 주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요. 4.5톤으로 한 달 일을 하면 기본이 400만원 정도 최소 수입이 한 그 정도 되는데 100만원, 200만원 소개비 아끼자고 한 달, 두 달 일자리 가격 없는 거 뭐 알아보고 고민하고 뭐 시간 흘러보내고 허비하는 것보다는 100만원, 200만원 주고 진짜 제대로 된 일이라고 하고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진행을 하자라고 상담자와 합의 후에 결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은 아주 간단했어요. 이 일은 제가 아는 운수회사를 통해서 들어가는 일이라 소개비는 없었고 500만원 완제에 집 앞에 센터에 차량을 놔두고 센터가 집 앞이었어요. 안양 사시는 분이셨는데 안양 거기 집 주변에 그 센터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센터였어요. 차량을 놔두고 그 센터에 차량을 놔두고 퇴근을 하면 직원들이 아이스크림을 미리 상차를 해둡니다. 그러면 출근을 한 다음에 차량을 가지고 오산 쪽에 있는 롯데 물류센터에 가서 직원들과 같이 수작업 하차를 진행을 하고 여기서 좀 안 좋은 점이 있죠. 수작업 하차예요. 근데 대신 직원들과 함께 상차는 직원들이 해놓고 그리고 다시 차량을 세워두고 거기 오산 롯데에다 차를 세워두고 식사를 하고 와요. 식사를 하고 오면은 상차를 또 다 해놔요. 직원들이 되어 있는 차량을 가지고 다시 집 앞에 있는 센터를 또 가가지고 다시 또 직원들과 같이 하차를 대면 끝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근무 시간이 아침 6시부터 14시까지 오후 2시까지 해서 500 완제 정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일은 아주 간단하나 이 5톤을 까는 작업이 있어요. 근데 대신 뭐 상차할 때 까고 하차할 때 까고는 아니에요.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과 같이 까고 일이 단순해요. 한 군데밖에 안 가고 그리고 이분하고 맞는 거는 집에서 굉장히 가깝다는 점이 이분하고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이제 수작업이 좀 걸린다. 뭐 하루 이틀은 하겠는데 조금 걱정이 된다고 하셔서 알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조금 여유 있게 또 할 수 있고 하니까 이거는 패스를 하고 두 번째로 용인에 있는 오뚜기 일을 알아보러 선택에 들어갔습니다. 선탑에 들어갔어요. 오뚜기 일은 돈을 벌고자만 한다면 순수입을 한 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이쪽 업계에서는 상당히 뭐 귀한 자리로 속합니다. 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단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는 소분 작업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소분 작업이라는 거는 발주서를 보고 각 대리점별로 물건을 나누고 소분을 하고 자기가 랩을 감고 지게차를 상차를 합니다. 지게차로. 이런 작업이 좀 있어요. 근무 시간은 새벽 4시에서 오전 11시로 7시간에 600만 원 완제짜리였어요. 그리고 수도권만 돌면 되는 자리였어요. 차량은 4.5톤 축 윙바디로 8.3m 이상으로 빼야 되고 14팔레트 이상이 들어가는 차량을 구매를 해서 들어가면 되는 자리였습니다. 자리는 좋지만 상담자께서는 선탑을 해보신 후에 소분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작업이 좀 싫다 해서 다시 이거를 포기하게 되셨어요. 처음에 이분은 어떻게 편의점 상온을 하겠다고 계약금을 넣으셨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수작업을 전혀 하기 싫어하셨어요. 제가 바람을 좀 많이 넣어서 그럴까요? 저를 너무 신뢰하시는 거 아닌가요?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사람마다 개인 간의 격차가 있기에 다시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계산이 제 머릿속에는 됐습니다. 일단 수작업이 없어야 하고 주간 근무에 수도권에서만 돌아야 되고 수입은 500 이상. 이런 일을 알아보고 이런 선탑을 잡고 하루 이틀 대기를 하면 다른 사람이 채가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알아본 다음에 자기가 나왔어요. 그럼 바로 선탑을 하고 쫙쫙쫙쫙 진행을 해야 되는데 조금 우물쭈물 하루 이틀 하셨어요. 그러면은 또 나가버리고 이렇게 해서 한 2개를 좀 더 또 잃어버렸어요. 놓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교회 가신다, 친구 만난다, 어디 가신다, 이러시면서 이 선택을 자꾸 하루 이틀 미루다 보니까 좋은 일을 고르고 골라서 소개를 해주는데 저희한테 좋은 일은 딴 사람한테도 좋은 일이죠. 그래서 계속 한 2번 정도를 놓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또 이제 그만한 스펙의 일자리를 보시다 보니까 또 일을 찾기도 쉽지 않았어요. 상담자 또한 답답해하고 저 또한 답답했습니다. 그만큼 좋은 자리기에 저는 머뭇거림이 없이 진행하기를 바라지만 상담자 입장은 그 자리는 돈이 조금 한 100만 원 정도? 150 정도 들어가는 일이었어요. 돈이 들어가는 일이다 보니까 생각하다 보면 이미 나가버리고 마는 것이었어요. 잠깐 몇 시간 생각하면 일이 나가버려요. 저 같은 경우에 일이 올라오자마자 바로 전화를 해서 10분도 안 된 상황에서 바로 전화를 해서 바로 그 일을 컨택을 해서 선탑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게 몇 시간 지나버리면은 다른 사람이 선탑을 해버리고 그 일을 채가버려요. 그런 일이 허다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만큼 여기에 대한 수요가 많아요. 큰 차들은 경쟁이 심해요. 그만큼 편의점 상온 자리를 프리미엄 3,500 가까이 주고 들어갔으면 아마 이분은 굉장히 후회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후의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일단 알고 있는 운수사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운수사한테 전화를 싹 돌렸습니다. 진짜 좋은 자리라면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가겠다. 주 5일에 근무 시간 짧고 돈 한 500 이상 벌어야 되고 어느 정도 돈만 된다고 하면 소개 비용 한 1,000만 원, 1,500 정도 얘기를 해서 이분께서 오케이를 하시면 주고 들어가겠다. 그만한 일자리가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엄청난 대박 자리다. 그런 자리는 연락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해서만 조금 일을 받았고 제가 좀 추려가지고 2개에서 4개 정도의 일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분 이제 상담자와 얘기를 하고 용인 쪽에 타이어 일을 선탑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일자리는 일단 근무 시간은 오전 7시에서 오후 1시에 마감이 되고 450만 원 완제이고 주 5일이고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쉬게 되더라도 자체 센터 내에서 용차를 처리하고 빨간 날도 모두 쉬고 수작업을 렉 감는 것 하나 이거밖에 없고 집 주변이고 업무가 또 일찍 끝나서 추가적으로 탕을 하게 되면 600 정도는 무난하게 운수에 대해서 맞춰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일자리였습니다. 얘기만 들어봐도 좋죠.
아침에 시작해서 오후 1시에 끝나고 돈은 450만 원 기름값 다 주고 빨간 날 주 5일 다 쉬고 내가 몸이 아파 쉰다고 해도 그냥 일당만 까지는 거예요. 하루 일당만 까지고 자체 용차를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일을 이분이랑 같이 이제 선탑을 하게 됐고 처음에는 많이 운수회사에서 한 좀 크게 불렀어요. 한 2천 정도 피를 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깎아서 한 1300으로 깎았어요. 1300 정도의 피를 주고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현재 한 4개월 정도 지나셨고 상당히 뭐 만족해 하시며 아직까지 뭐 별 문제 없이 잘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다른 일자리를 들어가려고 계약금을 입금해 두셨다가 저에게 오셔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똑같은 자리인데 더 좋은 자리를 더 저렴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편의점 상온이를 보고 오셨다. 그러면 6,500에 보고 오셨다. 그러면은 같은 연식에 같은 차량에 같은 일자리에 이런 스펙은 똑같지만 차 가격을 약 한 P값을 빼버리고 제가 세팅을 해드리니까 약 한 2천, 3천 정도 이런 거를 보고 오신 분들은 그냥 하시는 거죠. 저한테 제가 뭐 한 3,500이다. 6,500에 보고 오셨다. 그러면 한 3,000에서 3,500 정도면 되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넣어드리면은 상당히 저도 좋고 그분도 만족해 하시고 뭐 길게 얘기할 필요 없고 고민도 그분도 더 오래 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3,500에서 3,500을 버는 건데 이분 입장에서도 뭐 이런 분들이 요새 상당히 꽤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뭐라고 해야 될까? 아직까지도 이렇게 피를 주고 들어가는 사람이 허다하고 그나마 유튜브를 통해서 저에게 컨설팅을 받게 되면서 이런 부분을 조금 제가 이렇게 이런 분들을 한 명 한 명씩 해드릴 때마다 저 역시 뭔가 좀 뿌듯함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람 인생 하나 구했다 뭐 이런 생각 하면서 거의 한라던 찰나에 이분들도 그만큼 급하시다는 거죠. 그만큼 좀 피값도 붙어 있는 것도 자기도 알지만 들어가려고 했다고 한 거 보면은 자기도 어느 정도 급하다는 뭐 이런 뜻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다른 곳을 계속 알아보고 도려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상당히 쉽게 컨설팅에 응하게 됩니다. 이분을 통해서 뭐 조금 이렇게 막 그 일자리는 진짜 하지 마라 뭐 이런 일은 제가 원래 얘기를 안 하는데 너무 아니라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그런 수작업을 하면은 뭐 성실함이나 뭐 오히려 이런 분들이 뭐 신불자 분들이라보다는 훨씬 더 성실하게 더 잘하시는 거는 알고 있어요. 대기업에 다니시고 책임감과 뭐 이런 그런 거 성실함 이런 거는 좀 갇혀 있는 사람인데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해서 제 생각으로는 아싸리 할 거면은 돈도 없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차라리 이런 자리를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게 됐고 이분 또한 만족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오늘은 참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오셔서 화물차에 대한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계속해서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창업을 운수업뿐만이 아닌 모든 창업의 성공을 빌겠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란 쉽지 않지만 행복한 오늘을 사는 건 할만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오늘을 행복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냉동탑차 전문 화물차 창업 경영 컨설턴트 미스터 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